아시죠? 치질에 걸리신 분들이 매일 하혈을 하잖아요. 증상이 너무 똑같아요. 직장암은요, 치질하고 구분이 안 돼요. 오랜 시간 동안 그게 치질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런데 종합검진은 자주 받았어요. 자주 받았는데 그 종합검진 상에서 본인이 대장만을 안 했어요. 왜? 그 약을 먹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대장만을 빼고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근데 이것을 사기지만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선샤인 그룹의 그 써니라인 투게더 팀에 소속해 있는 우리 박미숙 DM의 파트너인 김은희 EM입니다. 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제가 이 생식을 만나 뵙게 된 거는요, 정말 놀라워요. 왜냐하면요, 1980년대부터 저희 언니는 생식을 먹고 있었거든요. 황성주 생식을요. 그런데 저한테 먹으라고 하는데 오늘날까지 안 먹었어요. 왜? 저는 생식하면은 곰팡이 나는 건 줄 알고 저희 남편은 하고 저는 생식을 아주 나쁘게 인식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식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생식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생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계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홍식 저희 남편은 기적적으로 먼저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생식이라는 이러한 귀한 음식을 만들어 주신 그 황성주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편의 그 암 크기가요 12cm였어요. 우리 직장의 크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18, 20cm를 넘지 못해요. 그런데 거의 그게 암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또 그렇게 컸으니까 전이가 돼 있겠죠. 림파선 두 군데에 다 전이가 돼 있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에 돼서 항암 치료와 이론 제품으로 이제 결국에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항암 치료 후기를 남겼습니다. 직장암, 이렇게 우리가 대장암이다 그러면은 결장암하고 직장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요새 직장암이 굉장히 많대요. 왜? 앉아서 생활하니까. 앉아서 오랫동안 있는 게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 남편은 직장암이었어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12cm였어요. 자, 그래서 직장암 판명 8년 전이 2015년 그 55세 때 국가검진 대상 내시경에서 직장에 혹이 있어서 그 제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대장 내시경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대장 내시경을 할 때는 그냥 건너뛰었으니까 약 먹기 싫다고. 그래서 2019년쯤부터 이제 혈변이 계속 많이 나왔어요. 나오니까는 어지럽겠죠. 그런데도 참고 계속 치질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무엇을 가장 많이 먹었냐면요, 인삼을 무진장 갈아 먹었어요. 그 수삼 그런 거를 치질인 줄 알고. 근데 음식 섭취 화장실 바로 가서 막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 줄 알았어요. 먹었다면 화장실로 가요. 직장암 환자들은 다 그런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먹었다 하면 화장실, 먹었다 하면 화장실. 그래서 밖에서 음식을 잘 안 먹어요. 근데 2021년 증상이 아주 막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걷지도 못하고 이제 항문에서 하혈을 너무 하니까 본인이 참다 못해서 약송에 있는 대장애로 가장 유명한 송도병원을 갔어요. 자, 송도병원이 대장암 대장암과 그 다음에 치진도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에요. 거기를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CT 촬영을 했는데, 그리고 조직 검사도 거기서 했어요. 근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4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아니 헤모글로빈 수치가 4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니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대요. 비를 많이 쏟았으니까 그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은 일단 암이고 뭐고 피부터 지금 수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수혈을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조카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는 청년들은 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로 다 보냈거든요. 거기 가면 청년들이 믿음이 엄청 빨리빨리 자라요. 그래서 글로 다 보내는데 거기에 이렇게 아는 그 청년들이 엄청 많을 때 서로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중에서 제일 건강한 남자애들 몇 명을 수혈을 받았어요. 수혈을 받자마자 바로 수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도병원에서 직장암 사기 판정과 함께 이제 증상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장암을 보면은 이렇게 결장암하고 직장암인데 저희 남편은 직장암인데 5년 생존율이 대장암 그 사기일 때는 저렇게 줄어들어요.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생존율에 너무 급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암을 제가 이제 간호하다 보니까 다 틀려요.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내가 암 초기야. 그래서 나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초기인 때도 죽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말기인 때도 또 괜찮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도 뭐라고 자세히 암에 관해서 얘기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암 한우들은 그 가족들이요, 암에 대해서, 그리고 암의 기본적인 그 식구가 걸렸을 때 그 한우에 대한 증상과 그 한우에 대한 몸의 체질과 그 한우에 대한 모든 것을 깨차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한테 뭘 더 먹여야 되고 뭐를 덜 먹여야 되고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기본 상식이 있어야지 이게 나중에 그 수치상으로 많이 틀리더라고요. 자, 송도병원에서 11월 5일 직장암 사기이니까 먼저 방사선 있는 병원으로 가서 이걸 줄여와라 그래요. 송도병원에는 없어요, 방사선이. 그래서 방사선 하면 우리나라의 공릉동에 있는 원자력병원이잖아요. 그래서 거길 달려갔어요. 근데 직장암이 심해서 걷기도, 직장암은 여기 항문 쪽이니까 걷는 게 힘들어요. 걸을 때마다 부딪히니까. 그래서 이 하혈과 함께 뭐가 있냐면요, 통증이 이 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암으로 인해서 저희 남편은 통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암의 크기가 혀를 가로막아요. 신경을 차단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로 내려가는 그 혈관과 신경을 막 막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막 진짜 막 소리치더라고요.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그러면 암이 혹시 다리로 내려간 거 아닐까? 다 찍어봤는데 다리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막 뒤져보니까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써놨더라고요. 직장암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무릎 관절이 아프대요. 그래서 이럴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제가 먼저 감지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저희 남편이 무릎 관절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요, 암 환자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암 때문에 그랬다면 지금 당장 나아질 수가 없잖아요, 이 다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 암 관절 때문에 그런 거래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이 주사를 맞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 정형외과 가서 괜찮은데? 그러면서도 의사 선생님이 놔달라니까 또 놔줘요. 계속 주사 관절을 주사에다 계속 놔줘요. 기본상으로는 낮은 것 같지만은 또 아프죠. 근데 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냥 냅뒀어요. 그냥 맞아라. 그리고 이제 냅뒀고, 그런 상태에서 직장암이 심해져서 걷기로 힘들고 막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것도 본인이 이제 이게 해도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 때까지 그냥 냅뒀어요. 원자력병원에서 2021년 11월부터 방사선 치료를 5주간 25회를 계속해서 했어요. 일주일 5일을 쫙 하고, 그래서 쉬지 않고 그냥 25회를 쭉 했는데 11월 말부터 5개월간 또 항암주사 치료를 7차를 했어요. 근데 항암주사가 들어간과 동시에 뭘 먹었어요? 그 이론 플러스 황성주 생식을 알게 됐어요. 저희 친구가, 저 목사님, 제가 이거 말씀드리긴 그러네. 왜냐하면 저는 또 그런 건강식품 먹는 거를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갖고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식이 있는데요. 생식과 화식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음식이 불에 되면은, 일단 화식이 되면은 영양이 파괴가 돼요. 많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식을 먹어서 건강한 그 영양소를 섭취해야 돼요. 그 말에 팍 꽂혔어요. 그동안의 생식에 대한 이미지가 그 화식에 대한 말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먹겠다. 그래갖고 산삼배양생식 그거하고 이뮨을 먼저 먹었어요. 산삼배양생식하고 이뮨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이걸 먹으면 낫겠다라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뭔지 모르지만. 그런가 동시에 제가 이걸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생식에 대해서. 그래서 황성주 생식 네이버를 치니까 어떤 권사님이 딱 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다른 팀의 팀장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아는 그 김희선 집사님의 친구분인 박미숙 씨를 제가 그때 소개를 못 받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네이버에 쳐서 아무한테나 황성주 생식 관련된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이제 받고, 혹시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암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저 목사님, 저희 제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 제부가 지금 6개월, 이게 말기, 그거를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폐암을. 그래서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이제 나와갖고 집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이 생식을 제가 먹였는데 6개월을 먹었을 때 몸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래요. 그러더니 몸이 가벼워지더래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원래 주치의 선생님한테 가서 다 CT 찍어보고 검사를 해보니 암이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후기는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거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운 좋아서 50%만 믿자. 그렇게 이제 하고 저희도 이제 그거를 이제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거를 그 대신 새벽에 먹자. 왜? 눈 뜨자마자 빈속에다 한번 이거를 대량 투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생식 플러스 이뮨 플러스 칼슘. 왜냐면요, 칼슘은 대장암 환자가 꼭 먹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대장암이 나는 걸릴 위험이 있어. 그리고 식생활이 별로 안 좋아. 이런 분들은 칼슘을 비타민 D하고 섭취를 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 D를 코에다, 유럽에 가면요 의사들이 흡수가 안 되니까 코의 점막에다가 한 번씩 뿌려줘요. 그거는 100% 흡수가 된대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항상 뿌려요. 하루에 한 번씩. 근데 저희 남편한테 8년 전부터 그거를 뿌려준다 그래도 안 들어요, 말을.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러고요. 그래서 그냥 안 해줬죠. 본인이 싫다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후회하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칼슘, 그거를 꼭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C.
이 비타민 C는 하루에 3포, 4포, 5포 먹어도 돼요. 비타민 C는요, 일단은 우리가 이게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비타민 C는 꼭 필수예요. 그리고 유산균은 일반 사람들은 한 번 먹어도 되지만 환자들은 2번, 3번 먹어도 돼요. 그 정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7가지를 넣고 그 다음에 소금을 약간 넣고 저어갖고서는 항상 그렇게 줬어요. 면역 부유에다가 그거를 항상 이렇게 먹였습니다. 자, 이제 그럼과 동시에 항암 주사를 맞기 시작해서 2박 3일 동안 입원해서 치료하고 또 2주 후에 다시 혈액 검사하고 다시 항암을 하고 반복을 했어요. 항암 주사는 우리가 올살리탄주 그 다음에 5FU라는 게 있어요. 근데 5FU를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아비스틴, 옹베, 브리주 이 4가지 등을 맞았어요. 근데 총 7차에 걸쳐서 항암 주사 치료를 했지만 구역질 머리가 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뮨하고 이 생식하고 같이 먹으니까 많이 진짜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 암이 크기 때문에 이게 신경이 눌러서 초창기에는 좌골신경통이 생겨요. 그래서 이 직장암 환자들은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좌골신경통, 그리고 다리 관절통 이런 게 막 생겨요. 그런데 이거는 근원인 직장에 암이 없어지면은 그거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암을 고치기 위해서 그 고통은 조금 감수해야 돼요. 자, 직장암 상기 이제 항암하고 우리 박홍식 씨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일반 직장암 3기 이상은요, 방사선을 해서 크기를 줄여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항암 주사를 맞고 휴식을 취해요. 한 달 조금 넘어서 6주. 그런 다음에 이제 줄어들었네. 이제 수술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때 이제 이 휴식 기간에 체력을 키워서 수술을 해요. 수술을 한 다음 이제 또 한 달 후에 혹시 피에 숨어있는 그 인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또 항암을 해요. 그 사람마다 틀려요. 수치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박홍식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직장암 사기고 임파전이에요. 항암을 이제 치료했어요. 방사선을 이제 25차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항암 주사를 7차를 했어요. 그 5차를 했을 때요, 암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항암으로 수술이 된 거예요. 그런데 터졌는데 완전히 한강이 된 거예요. 이 직장암이. 그 직장암이 이 암의 그 독소와 항암의 독소와 막 섞여갖고 흘러내려오니까 이 항문 주위가 어떻겠어요? 엄청 부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항암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직장암 환자들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직장암이 이렇게 항문이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 항문 주위에는 샘이 있어요. 샘이 이렇게 있는데 그 샘이요, 얘네들이 너무 많어. 항문으로 내보내야 돼. 그런데 항문으로 나가는 길이 너무 작아, 너무 부족하다. 그럼 자기네들이요, 귀를 뚫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누공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는요, 그 누공을 독소로 인해서 이게 그냥 생겼어요. 뚫어졌어요. 그거를 나쁜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만든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샘이 막 급할 시에 우리가 댐이 막 물이 홍수가 나면 막 열면 다 나왔잖아요. 그렇듯이 거기에서도 문을 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문을 열어갖고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모르니까 선생님 이거 나중에 고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이제 모르고, 이게 좋은 점이라는 걸 모르고 이거 그냥 수술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수술해도 또 나와요. 수술해도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터져요. 수술을 못해요. 그리고 이거는 평생 못 고칠 수도 있어요. 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항문 주위의 살이 빵꾸난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암보다도 더 괴로운 거예요. 생살이 찢어진 채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 의사들이 정말 이런 부분을 좀 더 공부해갖고 이거를 정말 최종적인 것까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 전에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가 그 막혔던 부분은요. 그 누공이 된 부분은 나중에 이게 막혀져 있었어요. 왜냐? 생식을 먹으니까요. 재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살이 막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뚫어진 채로 영원히 산다고. 그래서 저는 원래 병원에 들어갈 때도 그랬어요. 병원에서 하는 말은 60%만 믿는다. 60%만 난 따라갈 거다. 다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별 적이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암이 흘러내렸어요. 암이 흘러내렸고 농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양이 생긴 후에는 일단은 직장암 환자들은요. 또 자기와의 전쟁이 필요해요. 뭐가 있냐면요. 하나의 그 산이 있어요. 뭐냐면요. 장로라는 게 있어요. 자, 직장암 환자, 우리가 직장에는 이 직장의 역할은 뭐냐면요. 우리 대장에 있는 변을 직장으로 내려가면 수분을 쫙 빼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변이 이렇게 좀 고체화돼 갖고 내려오잖아요. 그게 직장에서 대변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장을 거쳐서 변이 나오려면은 이 직장에요. 더러운 게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치료하는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동안은 변을 다른 곳으로 배출시키는 인공장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직장암 환자는 인공장로를 무조건 만드는 게 빨리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자들은 난 못해. 나는 죽어도 못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 변을 달고 여기에 그 항문을 달을 수가 있어. 근데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항문이 엉덩이에 있는 그 항문과 항문을 잠깐 옮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항문이 여기에 있는 게 더 편할 때도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고정관념의 차이예요. 생각만 조금 바꾸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희 남편은 안 한다고 몇 개월을 버텼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설득을 했어요. 그거는 생각의 차이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걸 옮겼다 할 수도 있다. 많은 의사들도 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조사한 다음에 제가 그대로 그걸 다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저희 남편이 그날 바로 하겠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득을 해서 성공을 해갖고 바로 장로 수술을 했어요. 장로 수술을 하니까는 이게 더 빨리 진전이 됐어요. 항암이 거둘될수록 이제 살은 일단은 계속 빠졌어요. 87, 90kg 된 사람이 57kg까지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암을 하는 동안에 뭐를 못 먹었다는 거예요? 밥을 거의 못 먹었어요. 밥이 뭐예요? 생식하고 프로틴이었어요. 정말 저는 생식하고 프로틴에 감사해요. 그리고 이런 제품에 그 주스, 가채 주스, 뭐 레드, 퍼플, 뭐 옐로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과일, 야채 대용으로 막 먹였어요. 수시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무가당, 두유 같은 것도 간식으로 또 먹이고, 그 다음에 가끔가다 뭐 이제 그 생식, 뉴밀도 먹고, 탄산 배양 생식은 매일 먹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틴은 4시쯤에 공복 시에 항상 줬어요. 그 프로틴을 먹을 때도요. 이유는 꼭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까 빠졌는데 효소하고 효모는 반드시
그래서 효소하고 효모도 바로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오후에도 칼슘, 그다음에 비타민C, 유산균 이렇게 넣어갖고서는 1년 8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빼고 그것도 계속 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영양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비록 살은 빠졌어요. 살 찌우는 거는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뼈가 앙상하다고 해서 그것을 무서워해서 우리가 막 이것저것 막 먹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생식으로만이라도 그냥 몇 번을 먹이자. 그래갖고 막 먹였어요. 자, 여기서 제가 느낀 게 생식은 야 정말 살아있는 치료제구나. 내가 이걸 그동안 몰랐었구나. 정말 완전식이구나 라는 것을 자신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생각한 건 그 박사님께서 책을 쓰신 것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암을 굶겨 죽여라. 그 말이 딱 떠올랐는데 이 경우가 아마 암을 굶겨서 죽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항암제가 무조건 암을 치료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항암을 할 때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암이 더 생겨요. 그거 아세요? 그 암이 더 정리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2022년 그래서 항암 저는 중지를 시키려고 했어요. 이제 다 터졌으니까. 그리고 이제부터는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그 면역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2022년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항암 멈추고 판교 사랑의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면역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면역 치료를 1회 하자마자 셀레늄 그거를 이제 하자마자 기력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비타민 C도 고용량으로 이제 맞고 그러니까는 처음 했는데 기력이 바로 회복되더라고요. 그리고 면역 치료를 5회를 다니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다시 건축일을 했거든요. 이제 빌딩 건물 짓고 아까 건물 막 나오고 그러는데 빌딩 짓고 건물 짓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다시 이제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 다닐 만큼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고용량 셀레나제와 고용량 비타민 C 이런 칵테일 주사를 통해서 항암으로 인한 그 기운이 세자남과 그 부작용을 최소화했어요. 총 5회 면역 주사만 맞았는데도 임파선 그 전이암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몸무게도 12kg 이상 회복돼서 이제 69kg, 70kg이 막 되었어요. 그리고 항암하면서 면역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딱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다 끝나고 2022년 그 5월에 그 항암 치료제가 다양한 이제 병원들을 알아봤어요. 저희가 방사선 때문에 원자력을 가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그 항암에 대한 거를 그 약을 연구하는 그 병원이 삼성병원,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 성모병원, 가톨릭대 이 병원이 특히 이제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서울 성모병원을 선택해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서울 성모병원에서는 표준 항암 주사 이제 12차를 이제 또 맞기 시작했어요. 자, 암이 터졌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지 못해요. 왜냐?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선생님이 수치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제 그만 맞아도 됩니다라는 그러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만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성모병원에 가서 다시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용한 항암제는 여기서는 조금 틀려요. 근데 똑같은 거는 5F는 그대로 썼어요. 에플리버세트, 이리노테칸, 주로 5F하고 이리노테칸을 여기서는 주로 사용했어요. 근데 이거는 특별한 항암제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항암제예요.
이거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리코폴린도 사용했고요. 자, 그런데 이 서울 성모병원에서는 이제 매달 이제 검사 결과하는 거, 그 모든 것을 이제 자료를 항상 줘요. 그래서 그 수치를 쫙 이제 보는데, 우리가 항암을 하려면 간이 튼튼해야 돼요. 왜? 그 항암의 독소를 잘 걸러주는 게 어디예요? 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때 제가 이제 먹은 게 뭐냐면요, 간건강. 그거 밤새 요만한 그 계란형같이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매일 먹었어요. 이 항암 때문에. 항암할 때는 그냥 계속 먹었어요. 간 수치, 백혈구 등의 수치로는 선생님이 깜짝 놀라요. 건강한 사람보다도 수치가 너무너무 진짜 더 좋대요. 그래서 수치상으로 다 일반 사람이래요. 건강한 사람. 자, 6차 항암 때까지도 이제 계속 일도 했어요. 건축일도. 자, 항암 12차가 끝나고 서울 성모병원에서는 안정권에 이제 들어갔대요. 특이한 경우라고 하시면서, 와, 어떻게 매번 이렇게 검사를 할 때마다 거의 비슷할까, 수치가. 너무 신기하다. 왜냐하면 이런 사기인 경우에는 이 수치가 대부분 다 들쑥날쑥해갖고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이가 일어나요. 그런데 전이는커녕 완전히 안정권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선생님의 피를 좀 연구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그 피를 이제 연구한다고 피를 좀 더 뽑아갔어요. 저희 남편이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연구가 대상으로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연구대상 선정됐다고 뭐 돈도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돈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항암을 다시 하니까 이제 여기서 다시 또 하니까 몸무게가 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입맛이 없으니까 낮에 밥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62kg이 되었습니다. 자, 아마도 서울 성모병원 우리 그 박사님은 저희가 가면 엄청 뿌듯해하세요. 왜냐? 본인의 항암제를 잘 써갖고 내가 이렇게 고쳤어 라는 거를 레지던트와 인턴들을 쭉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있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이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자, 다른 직장암환자들 대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판이 타깃 때 종류가 많아요. 이걸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박사님이 하신 말씀, 그 사타구니 임파선 하나하고 요 임파선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여기 경골 임파선하고 사타구니에 조금 그게 전이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추적 조사를 계속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그러더라고요. 거기 전이된 임파선 쪽에 모두가 다 테이블화되었습니다. 테이블화되었다는 거는요, 거기가 우리가 결핵 아시는 분들 계세요? 결핵을 알면은 그 폐에 뭔가 폐적이 되죠. 알았던 부분이. 그러면은 이게 그거 CT를 찍거나 뭘 찍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이렇게 그게 뭐죠? 폐자감처럼 이렇게 돼서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이제 테이블화되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암이 거기서 그냥 죽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폐적이 되었대요. 자, 저희 남편은 최종적으로 2023년 4월에 마지막 항암을 하고 5월에 MRI를 찍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으며 면역이 암을 이겼어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항암
일주일 너무 아파서 못 수하고 있었지만 계속했어요. 왜? 거기가 살뿐이구나. 그것을 매달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매달렸어요. 축절에 거기서 죽어라 생각했어요. 진짜 모질다고 이제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이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이 또한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감사했지만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러스를 통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요, 저희가 막 너무 정신없고 너무 바빴고 또 그랬지만 또 저희 남편이 그동안 또 일을 하다가 일을 못하는 기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말씀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교회에서 수익을 얻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돈을 거기다가 넣어야 된다. 그 자비량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알칼리수를 설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문은 펜스를 하셨고, 그래서 pH가 확실히 낮더라고요. pH가 낮은 산성물이에요. 그것을 이제 알칼리수를 먹으면요 바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하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식도 좀 아끼느라고 어떨 때는 막 두 번, 세 번 줘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한 번만 주면 그랬어요. 그럴 때는 확실히 헤모글로빈 수치가 좀 낮아요. 약간 이제 모자르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호중구라는 수치가 있죠. 이 호중구 수치는요, 우리가 암이 막 활성화되거나 말기암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이 호중구 수치가 높아요. 그런데 이 호중구 수치가 지금 엄청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 호중구 수치가 40에서 73까지가 정상이에요.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이제 4월달에 48점 하셨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셨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간 수치도요. 간 수치가 0에서 40이잖아요. 0으로 갈수록 좋거든요. 그런데 5예요. 기가 막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모든 수치가 선생님들이 당연히 희한하다,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뭐 드세요? 이런 말 절대 안 물어봐요. 저는 그거 물어보기만 좀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유도를 했어요. 선생님, 칼슘 수치가 조금 더 높지요? 왜? 집어넣어 줬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좀 높대요. 칼슘 수치가 본인이 높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 수치를 보고 제가 먼저 물었어요. 칼슘 수치가 좀 더 높지요? 그러면 뭐 먹어서 이래요? 그런 말이 나올 줄 알고 계속 안 물어봐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물건나갔어요. 힘들었던 것이 있어요. 항암할 때. 왜냐하면 이거는요, 환우들한테 도움이 되는,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병원에서는요, 암만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그 암에 대한 부작용을 절대로 걱정해 주지 않아요. 그 암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절대로 어떻게 해라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그 병원에서는요, 한 가지만 생각해요. 뭘 생각하냐면 암과의 싸움. 그러면은 암을 없애는 게 일단 목적이다 생각하고 막 암을 공격해요. 그러기 위해서요, 너무나도 그 많은 양의, 그러니까 항암제 투여 외에 굉장히 태어날 때 굉장히 많은 양의 항암제 비슷한 그런 약을 16알 내지 20알
이거를 하루 아침에 다 먹어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이상하다 생각하고 저희 남편 이제 아는 의사를 하고 또 그 암을 경험했던 사람들하고 다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거 태어날 때 주는 약 있잖아. 그 약을 의사가 준다고 해서 이걸 먹어도 되냐? 아니면 이거 먹지 말아야 되냐? 물어보니까 대부분가 90% 이상이 먹지 말아요. 왜? 그걸 먹잖아? 그걸 먹으면은 바로 전이돼. 간이 수치가 팍 떨어지면서 바로 전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걸 버렸어요. 그냥 약주는 그냥 다 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약을 암에 대한 약을 받아먹는 게 하나도 없어요. 먹는 게 없어요. 그냥 음식만 조금만 먹으면 돼요. 생식만. 생식에 이런 제품만 그냥 그게 약이에요. 그걸 약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전 제품 다 먹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한우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첫째 독이 빠져나오는 과정에서요. 직장 안에 여러 가지 유해균들로 인한 그 독소로 고통스러워해요. 암으로 인해서 아픈 것은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저희 남편은 그 독소로 인해서 암이 터져 죽은가 동시에 그때부터 오히려 고통이 시작됐다니까요. 그 독소로 인해서. 그래서 그 염증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자, 시간과의 싸움, 통증과의 싸움이 계속되었지만 병원에서는 괜찮아요. 그냥 빠져나오게 냅둬요. 그러면서 거기 더 빠져나오게 더 찢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항문 주위를 네 군데로 너무 막 다쳤어요. 그러면서 호수까지 연결하면 더 많이 나온대요. 더 많이 나오지만 그 앉을 때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호수는 빼주세요. 그냥도 나오니까. 그래서 호수는 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염증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자, 준비 항암 치료 시까지는 이 누군가 약간의 구조 존재 외에는 무난히 잘 열렸어요. 그것도 우리 이 택시 덕분이었어요. 자, 그러나 2022년 9월 이후 암이 터져서 빠져나오는 그 독소 분비량이 너무 많으니까 엉덩이가 부어올랐어요. 그래서 항문 근처에 인위적으로 아까 누공 4개를 뚫었다고 했죠. 독이 막 빠져나왔어요. 이후에 누공 염증으로 인해서 염증 치료를 막 이제 했어요. 근데 염증 치료를 병원에서 해줬냐? 그게 아니에요. 집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선생님이 주시는 그 엠나라는 그래봤자 도움되는 약은 아니에요. 진통효과, 마취가 좀 되는, 마취제가 들어있는 연고예요. 그 엠나라는 연고하고 에스로반이라는 그 입술 부르트면 다른 거 있죠? 그 에스로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즈에다 대고 계속 1년간을 치료했어요. 근데 그 치료를요 하려면은 무슨 고통이 따르냐면요, 그걸 감수하셔야 돼요. 우리 직장암 환자들이 매일 자욕을 하루에 5번 이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딴 일 못해요. 근데 그 옆에 붙어있는 그 간병해주는 사람도 딴 일 못해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붙어갖고 2시간에 한 번씩 붙여주고 거저하고 붙여주고 거저하고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함과 동시에 그 염증 치료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항암도 연기되게 됐지만 염증과 더불어 살이 찢어진 상태로 이제 진통제를 버텨야 되는데요. 왜? 살이 네 군데를 탱살을 찢어놨는데 이거 어떻게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진통제로 견뎠어요. 근데 그 진통제는 일반 진통제가 안 돼요. 마약성 진통제 하나 하얀색 알이 있어요. 그걸 이제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자, 단단사선의 이놈은 그 누공이 쉽게 여기서 똑같아요. 성모병도 누공이 쉽게 낫지 않을 거예요. 평생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들 얘기해요. 근데 항암이 끝나고 독이 이제 들 나오면서 누공의 염증이 오른쪽에 아물어 버렸어요. 다 3살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안 아파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곳만 왼쪽에 2곳인데 한 곳도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세리 씨가 이번에는 좀 더 먹어야 되겠다. 여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뮨도 더 먹고 세리씨도 더 먹고 그러면서 이제 막 빙글빙글 더 먹고 칼슘도 이제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도움이 좀 되면서
마지막으로 라파하는 걸 엄청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기가 너무 귀찮다고. 그래서 라파를 됨과 동시에 3일이 되니까 거기가 꾸덕꾸덕해지면서 다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치가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희 남편은 직장암 사기, 임파전이 두 군데를 가졌으나 방사선과 이제 선항암 주사 치료 기간에 암이 터져 큰일 내려서 자연 수술이 됐기 때문에 전이된 임파선암도 항암 주사 치료 3차 때부터 변화와 움직임이 없어져서 폐입부가 되었다고 암환 선정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항암을 선택한 식이요법이 바로 생식과 이종 제품임을 또 한번 제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성경 말씀처럼 황명주 박사님 저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눈에 들어왔어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해야 합니다. 진짜 그래요. 왜냐, 저희는 그냥 대충 바쁘니까 하루 한 끼에 막 패스트푸드로 때운 적도 많고 그랬거든요.